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숭이띠 생에게 작용하는 2021년 양력 6월 운세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나이별로 분류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원숭이띠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안내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죠? 제가 매월 이렇게 설명드리는 월 운세 내용은요, 과학학술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서 꼭 알아주시고 시청을 해주신다면 저로서는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미신적인 신앙이나 구태연한 풍습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과학의 학문으로 접근을 해서 제가 자세히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내용은요, 어떠한 종교 그리고 어떤 신앙과도 절대적으로 상관없이 무관합니다. 이 점도 여러분께서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행복한 미래 삶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다음 달 운세 정도는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실수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득도 훨씬 나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월 올려드리는 월 운세를 그때그때 쉽게 시청하시려면 여러분들은 구독과 알림을 꼭 지정해 주십시오. 물론 구독해 주신 분들이 지금 10만 명이 됩니다만은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다음 달 운세 또는 모든 역학 정보를 여러분들 손쉽게 여러분들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면 옆에 보이는 역술여행이라는 책자가 보이죠? 이 책은 제가 직접 집필한 책으로서 과학역술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기록해서 최근에 신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국의 유명 서점으로 전화하시고 모바일 통해서도 되고 SNS를 이용하셔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저거 다 귀찮고 직접 구입을 하고 싶다는 분이 많이 구입을 해주시는데 제 전화번호에 직접 구입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숭이띠생이라 하면 32년 임신생, 44년 갑신생, 56년 병신생, 68년 무신생, 80년 경신생, 92년 임신생, 이렇게 모두가 다 반복되는 원숭이띠생들입니다. 여러분 매월 운세를 분석하려면 제가 그달에 해당하는 절기를 기준해서 자세한 분석을 해야만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6월달 운세를 제가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점검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6월달에 해당되는 절기가 망종날입니다. 즉 양력 6월 1일부터 4일까지 날짜 중에 생일인 분들은 음력 4월달 개사월의 기운이 연속으로 작용을 하고요. 양력 6월 5일부터 말일이 되는 30일까지의 날짜 중에 생일이 들어있는 분은 음력 5월달 갑월의 기운이 작용을 합니다. 시청을 하시면서 여러분 태어난 생월달 모르시는 분 없죠? 그리고 태어난 날 모르시는 분 없겠죠?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하신다면 망종절기를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집안 가족 중에 중요한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운세를 좀 알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저한테 종합상담을 신청해 주신다면 접수 순서에 따라서 제가 성심껏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2년 임신생 어르신분들, 이분들께 양력 6월달 30일 동안의 날짜 중에 편안하고 안정된 좋은 날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좋은 날은 양력 6월 1일과 양력 9일 그리고 13일과 21일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면에
그날 일진이 아주 서로 부딪히고 깨져서 나에게 좀 해가 되고 불편한 날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날이 있습니다. 6월 8일과 11일 그리고 20일과 23일 날이 되겠습니다. 32년 임신생 어르신 남녀 여러분, 좋은 날 나쁜 날을 좀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약속이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진행하시든 아니면 집안에 단체적으로 중요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큰 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날들은 어떻습니까? 그 나쁜 날, 좋지 못한 날 4일을 제외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저 원만한 날들이 된다는 얘기죠. 좋은 날 4일, 나쁜 날 4일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2년 임신생 남녀 여러분들에게 양력 6월달 제일 중요하죠. 건강운이 어떤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태어난 생월달이 음력 6월생인 남녀분들께는 환절기 이상으로 기운이 작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몸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염려스럽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해석 결과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양력 6월달 부부간의 애정운 금전운을 살펴봤더니 지난달에 이어서 크게 문제없이 무난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평온하고 안정된 양력 6월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44년 갑신생 남녀분들께 양력 6월달 30일 동안에 편안하고 온유하고 좋은 기운이 작용하는 날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좋은 날은 양력 6월 5일과 9일 그리고 17일과 29일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날 일진이 안 좋아서 좀 불편한 날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날은 6월 2일과 8일 그리고 16일과 25일이 좋지 못한 날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은 4일만 잘 넘기신다면 원만하게 6월달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4년 갑신생 남녀분들에게 작용하는 6월달에 또 중요한 건강운을 좀 잠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태어난 생월달이 음력 11월 동짓달인 분들이죠. 남녀분은 자신의 건강에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음력 11월생이 아닌 분들은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이 됐으니 무탈하고 행복한 6월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44년 갑신생 남녀 여러분들 너무 위축하지 마시고요, 평탄한 마음으로 활기찬 6월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년 갑신생 분들 중에 혹시 건물이나 토지나 상가나 모든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력 6월달이 되면요, 지난 5월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6월달이 되면 5월달보다도 더더욱 문서운이 활발하게 작용을 하므로 여러분들이 양력 6월달에는 공실이 없이 그래도 최대한 분양 또는 임대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44년 갑신생 남녀분들께 작용하는 양력 6월달 금전운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하나 조심하십시오. 가까운 이성 또는 연인과 금전거래는 좀 더 신중을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애정기운은 지난달에 이어 무탈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므로 44년 갑신생 남녀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위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6월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56년 병신생 남녀분들께 양력 6월달 30일 동안에 좀 좋은 날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좋은 날은 양력 6월 1일과 5일입니다. 그리고 17일과 21일이 56년 병신생 남녀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행운의 날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양력 6월달 중에 일진의 기운이 서로 충돌해서 나에게 좀 해가 될 수 있는 날도 있습니다. 56년 병신생에게 해를 주는 날은 6월 7일과
11일 그리고 16일과 2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력 6월달 중에 좋은 날 안 좋은 날 4일을 빼고 나면 다른 날짜는 그저 보통 원만하게 지나갈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6년 병신생 남녀분에게 양력 6월달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생월달이 음력 7월생인 분은 예기치 않은 금전관계로 혹시 가까운 사람들과 관제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 그 관제수가 좀 깊어지면 사법권의 출입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변을 좀 잠시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금전관계로 얽히설키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결을 하시고 각별한 주의를 해서 양력 6월달 무탈하게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6년 병신생 남녀분들의 사업운과 금전운을 살펴봤더니 양력 6월달이 다가오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달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그 기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이 호전되고 금전 기운도 원만하게 보충이 될 것으로 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양력 6월달에 사업을 좀 확장해 볼까 하는 분,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볼까 하는 분, 아니면은 하던 일을 접고 내가 다른 업종으로 한번 바꿔볼까 하는 분, 6월달에는 기운이 충만되므로 여러분들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도 제가 해석해드리는 나름대로 해석법으로 봤을 때는 무난합니다.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런데 반면에 아직 나는 하고 있는 사업이 부진해서 아예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6월달에 여러분들 정리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많이 심란하고 서운하겠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획한 대로 움직인다면 마무리는 어찌됐든 될 걸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다행히도 56년 병신생 남녀분들에게 6월달에 주변 분과 금전관계만 잘 정리가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주고받는 애정 기운도 좋고, 그리고 사업을 해도 좋고, 그리고 영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니 6월달 한 달은 무난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68년 무신생 남녀분들께 양력 6월달에 좋은 날이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6월 5일과 9일이 좋고요, 17일과 29일이 아주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68년 무신생에게 좀 기분 나쁜 날이 될 수도 있는 날은 6월 23일과 25일 그리고 16일과 역시 25일이 되겠습니다. 왜 25일이 반복되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이 백호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좋지 않은 날 이 두 번으로 제가 반복 말씀드린 것은 25일은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백호살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려면 천마과학역술TV 저희 동영상 채널에 들어오셔서 한 번쯤 시청을 해주신다면 이해가 빨리 갈 것으로 보입니다. 68년 무신생 여러분, 제일 좋은 날 나쁜 날 한 번쯤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큰일을 치르거나 아니면 경사스러운 날을 잡을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8년 무신생 분들 중에 양력 6월달의 건강운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태어난 생월달이 음력으로 2월생인 분, 이분들은 부부 사이에 좀 크고 작은 오해도 발생할 수 있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네요.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대화가 제일 필요로 해 보이는 6월달입니다. 여러분들 될 수 있는 한 부부간에 진실의 마음으로 대화를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68년 무신생 남녀분들 중 크든 작든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지난달과 같이 영업실적도 크게 향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자연으로 들어오는 사업기운과 금전기운이 여러분들 곁에서 활발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68년 무신생 여러분,
부부간의 오해소지만 해결되면요, 좋은 기운이 다가오는 양력 6월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신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6월달 아주 보람된 달이 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해석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68년 무신생 남녀분들 중에 나는 직장인입니다, 아니면 나는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 좋습니다.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 돌아와서 평온하고 안정된 기운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니 68년 무신생 남녀분, 직장인이나 공직자 되시는 분은 편안한 양력 6월달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80년 경진생 남녀분들께 역시 6월 30일 동안에 좋은 날이 있습니까? 있지요. 6월 1일과 9일입니다. 그리고 17일과 21일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6월 30일까지의 날짜 중에 이렇게 4날, 1일, 9일, 17일, 21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충만된 기운이 생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 잘 적용해서 큰 덕을 보시라고 제가 해석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양력 6월달 중에 안 좋은 날도 있나요? 있겠죠. 그 날을 봤더니 6월 7일과 11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6월 7일은 백호살의 날입니다. 이 백호살은 하얀 호랑이의 기운의 날이라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날, 사고, 크든 작든 접촉 사고에서부터 모든 안전에 모든 신경을 써서 안전하게 6월달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7일과 11일 그리고 23일과 25일이 되겠습니다. 80년 경신생 남녀 여러분, 제일 좋은 날 나쁜 날 알려드렸으니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싶은 날을 잘 선별해서 활용하신다면 좋은 날 나쁜 날이 아주 격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실감하게 느끼실 것으로 보입니다. 80년 경신생에게 작용하는 양력 6월달 운세,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평화롭고 아주 활기찬 기운이 생동할 것으로 보이니 양력 6월달은 무탈하고 흥겨운 달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미혼자분들께는 주변에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아주 평생 배우작감이 될 만한 좋은 사람을 소개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인연 기운도 작용하는 것으로 제가 해석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80년 경신생 남녀분들 중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양력 6월달 중순부터 여러분들 계획한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린 바로는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좋은 해석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80년 경신생 남녀분들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경각심을 드리겠습니다. 조심할 것은 매달 말씀도 드리죠, 제가. 그러나 번복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안 좋은 얘기는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직접 자가 운전할 경우요, 절대적으로 과속, 다른 달도 조심해야 되지만 양력 6월달은 특히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아주 안전 수칙을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골목길을 운행 시에 과속하지 마시고 옆에서 튀어나오는 물체 또는 사람들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그런 좋은 양력달이 6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92년 임신생 남녀분들께 양력 6월달 30일 동안 좋은 날이 있습니까? 역시 있지요, 이분들도. 그 좋은 날은 양력 6월 5일과 17일 그리고 21일과 29일이 좋은 행운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양력 6월달 중에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 안 좋은 나쁜 날은 6월 7일과 16일, 7일이 자꾸 등장을 하죠. 그게 백호날입니다. 그리고 23일과 25일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보통 백호날이 한 4일 정도가 있는데 그 날이 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 나쁘게 작용하는 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임신생에게 작용하는 양력 5월 운세를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양력 6월 달에 좋아요. 여러분들 움츠린 마음이 있었다면 활짝 펴시고 이력서 들고 소개서 들고 여러분들 원하는 곳에 노크를 하십시오. 그럼 취업운이 활짝 열려줄 것으로 저는 아주 긍정적 해석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도전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다가올 것으로 좋은 해석이 해드립니다. 특히나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행정직이든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나 특히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취준생에게는 시험 운이 따라와야죠. 그리고 합격운도 따라와야 되는데 혹시 6월 달에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에 도전을 해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먹은 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을 한다면 역시 좋은 결과가 다가올 것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92년 임신생 남녀분들에게 작용하는 양력 6월달 건강은 별 탈 없습니다. 애정은 아무 흔들림 없이 무탈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92년 임신생 남녀분들 젊은 분들에게 제가 단 한 가지 또 조심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으시지만 요즘 교통수단이 차가 없으면 안 되죠? 혹시 자가운전을 하실 경우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십시오. 6월 10일에서 20일 사이가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서 무탈한 양력 6월달을 보람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원숭이띠생에게 작용하는 양력 6월 운세를 제가 과학학술 역법에 자세히 분석을 해서 미리 보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띠의 수순에 따라서 닭띠생에게 작용하는 양력 6월 운세를 역시 자세히 제가 분석을 해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매월 운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두 번, 세 번 반복할 것도 없습니다. 구독과 알림 눌러주시고 내용이 좀 충만되거나 좀 괜찮았다 싶으면 좋아요를 지정해서 저한테 용기 있는 답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